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목요일장 우리 원익홀딩스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동반되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갭으로 띄우면서 이렇게 21선에 대한 돌파가 다시 나와주었습니다. 자, 4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좀 반응이 오나 싶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강하죠? 무려 1157포인트.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원익홀딩스 이제 다 왔다라고 봐요. 오늘의 변동성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더더욱더 이 원익홀딩스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간은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지금 원익그룹 자체에 뭐 악재가 생겼다라거나 또는 원익홀딩스만의 부분 악재가 있다라거나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전제 정도는 우리가 지금 깔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가장 첫 번째는 이 코스닥의 강세장에서 비롯되는 중소형주들의 순환매라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즉 지금의 장은 자금이 한 곳에 몰렸다라고 하면 유독 걔네들만이 독주를 하고 있죠. 최근에 예시를 들면 이 STO,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헥토 파이낸셜만이 독주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로봇 섹터에서는 뉴로메카가 있습니다. 최근에 쉬지도 않고 독주를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력들은 가는 놈들이 많이 더 가는 맨키 마냥 수급을 한 곳에 집중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원익홀딩스의 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 작년부터 쉬지 않고 좀 달려왔었잖아요. 지금의 원익홀딩스는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털어낼 건 털어내고 가는 그러한 습성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작년 11월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뭐 분위기 자체는 거의 끝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이때 자, 이렇게 재상승이 동반되면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과연 정말로 이러했던 순간에 빠져나간 게 맞는 건지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1월달과 2월달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대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처럼 흔드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패닉셀만큼은 절대 하지 마셔라. 떨어질 때만큼은 매도하지 마셔라. 이거는 여러분들 좀 깔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질을 알아야만 하는데요. 자, 원익홀딩스는 여러분들 이 기본적으로 테마가 좀 반도체 테마에 속하고 있죠. 최근에 이 린데코리아로부터 무려 2,900억 수준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익홀딩스는 여러분들 지주사입니다. 지금의 원익홀딩스는 뭐 반도체, 로봇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회사들로부터 오는 뚜렷한 모멘텀들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원익 로보티스와 원익 IPS가 있죠. 자, 먼저 이 원익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비상장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로봇8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야심차 포부, 자,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할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이 원익 로보틱스가 컨택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원익 IPS, 삼성전자의 최선단 공정 수혜주로 실적 컨센서스가 대폭 상향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원익홀딩스의 이러한 흐름들은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극심한 저평가 구간, 이것은 팩트입니다. 원익홀딩스는 여전히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나도 낮죠. 원익이 보유한 이 원익홀딩스의 지분 가치는 무려 1조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원익의 시가총액은 2천억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분 가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세력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 원익홀딩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땐 이번 역시 정답지는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쫄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익홀딩스의 이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이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단위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월 28일 어제 수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3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월 29일 목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아이언 디바이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요 무조건 반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장비 쪽을 눈여겨보자. 자, 어젯밤 또 이 젠슨왕의 강력한 트위트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게다가 이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자,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쏟아냈던 구간, 여러분들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반대로 그 저항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 그제, 월요일장도 여기를 계속해서 지켜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제는 이 5일선도 딱 붙어있던 상태로 마감을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이슈, 자, 수요일 시간에서 이 공시까지 나왔다. 이건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손익비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한시한 봉을 보면 최근 요 아이언 디바이스만의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구간 역시 요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요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자, 여러분들께 좀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이언 디바이스 오늘 목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상한가 바로 직행. 여러분들 시가 단 8% 띄우고 상한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0에서 22%의 수익은 무난하게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원익홀딩스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빗각을 싹 그어보면 이 구간도 여전히 우리의 베팅 구간이 맞거든요. 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다시 담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 이 밑에 중심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술적 반등이었던 건지 아니면 끝나는 차트인 건지 이거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구간은 이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분명 베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수요일의 미장은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뭔가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은 남아있는 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차기 연준 의장 이제 곧 발표가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시해야만 하고요. 자, 오늘 국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살짝 나오긴 했었지만 코스닥은 굳건했었는데요. 무려 1150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국장은 미장이 빠져도 버티고 미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지금 장의 포인트라고 봐요. 자, 이제 FOMC도 끝이 났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난 상태잖아요.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을 좀 남겨둔 상태입니다. 요 캐비넷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만 나온다면 우리한테는 남은 1월 그리고 2월달 증시를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요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봐요. 떨어질 명분이 이제는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금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이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긴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